우리들의 시선으로 본 이슈, 토론으로 배우는 의회 민주주의.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민주주의 위원장 도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들의 민주주의에 참여한 오늘의 위원님들 소개합니다. 씩씩하게 자기소개 한마디씩 해주세요. 인간에게 가장 해로운 벌레는 바로 대충이라고 들었습니다. 성심성의껏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고위 정찬훈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고 우리들의 민주주의의 오늘은 제가 환하게 밝히겠습니다. 중일 장지후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토론에 참여하는 순간순간이 저에게는 가장 빛나는 한때입니다. 초육 설가은입니다. 뜨거운 여름 태양도 이기는 불꽃처럼 활활 타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초육 조한나입니다. 큰 산을 옮기려면 작은 돌부터 옮기라는 공자님의 말처럼 꽉 닫힌 마음 차근차근 열어가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중이 사성재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청소년 위원님들의 폭넓은 토론의 안내자 한 분도 모셨는데요. 우리 박민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토론이라는 바다를 헤쳐나가는 여러분들의 일일 선장이 되겠습니다. 박민규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도 톡톡 튀는 개성의 우리 위원님들과 그리고 든든한 조력자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민주주의 의회상식 퀴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국회에서는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에 그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입법 예고, 2번 입법 공표, 3번 입법 선서. 네, 정답을 아는 의원님, 정찬훈 의원님. 정답은 1번. 1번 입법 예고. 왜 그렇게 생각했죠? 뭔가 예고한다는 느낌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다라는 것도 네. 의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문제 속에서 정답을 찾아냈네요. 정답! 입법에 붙는 단어들의 의미를 잘 생각해봤다면 또 아주 쉬운 문제였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박민규 변호사님께 입법 예고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들어볼게요. 예, 입법 예고는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에 그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또 내용 등을 국회 공보라던가 국회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놓고 국민들은 그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입법 예고 사이트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입법 예고와 또한 종료된 입법 예고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국회의사당 돔 지붕 아래 3층에는 로텐더홀이라고 불리는 중앙 로비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올라가는 계단 양측에는 한국을 빛낸 위인들의 동상이 있는데요. 자, 다음 중 이곳에 있는 위인의 동상이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세종대왕, 2번 강감찬, 3번 신사임당. 네, 맞는 것이에요. 우리 차성재 위원님. 저는 1번 세종대왕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죠? 세종대왕은 우리나라를 빛낸 역사적 인물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있을 거다? 네. 정답입니다. 자, 우리 박민규 네. 변호사님께 세종대왕 외에도 다른 위인 동상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국회의사당 현관에서 빨간 카펫이 깔린 길을 따라서 왼쪽으로 세종대왕, 오른쪽으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보입니다. 또 이 로텐더홀 4곳 귀퉁이에는 좌대도 놓여 있는데요. 1975년에 국회의사당을 건축할 당시에 우리나라의 위대한 지도자의 동상을 올려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낸 서고 이동영 선생님의 흉상만 1개가 되어 있고 나머지 3개의 자대는 비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계신 위원분들께서 저 좌대 한 자리를 차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차성재상 이런 게 나중에 그럴 수도 있죠. 제가 한번 열심히 노력해 설관상. 보겠습니다. 자, 잠깐이지만 우리 박민규 변호사님과 함께 뭔가 국회를 잠시 둘러본 기분도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최고령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은 문창모 의원입니다. 크리스마스 시를 발행하신 분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문창모 의원이 당선된 나이는 몇 살일까요? 1번 만 65세, 2번 만 75세, 3번 만 85세. 네. 우리 조한나 의원님. 저는 2번 만 75세요. 2번 만 75세.
만 85세는 너무 많아 보였나요? 네. 네. 75세도 상당히 고령인데 땡! 지우 장지우 의원님 3번 85세.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제 고령이라 했으니까 네 많은 거 아닐까. 그 중에 제일 많은 걸 그냥 골랐다? 예. 정답입니다. 야, 저도 의원님이 만 85세에 당선되셨다는 건 처음 안 사실인데 도전에는 늦은 나이란 없다. 약간 이런 명언이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우리 박민규 변호사님의 설명 들어볼게요. 네, 문창모 국회의원님은 최고령 국회의원으로서 1992년 5월 30일 제14대 국회 임기 개시일 기준으로 만 85세 1개월 8일의 나이로 당선되셨습니다. 1953년에 결핵 퇴치를 위한 대한결핵협회를 조직한 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문 전 의원께서는 1995년에는 88세로 최고령 국회의원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골고루 또 문제의 정답을 맞췄습니다. 우리 정찬훈 의원님, 그리고 차성재 위원님, 장지우 의원님까지 카메라 보고 소감 발표해주세요. 정말 이거 엄청 오랜만에 봤는데 받아서 너무 기쁩니다. 앞서 말했듯이 도전에는 결코 늦은 때는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포기하지 말고 의외상식 퀴즈에 도전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인 토론 시작해봐야겠죠? 주제를 가지고 온 대표 제안자 누구신가요? 갑니다. 뚜둥.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해보고 싶은 오늘의 주제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 집에는 항상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귀여운 4살 막내 동생이 있는데요. 바로 저희 집 강아지 딸기입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저만 졸졸 따라오는 딸기는 제 수호천 사이죠. 집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족인데요. 요즘 유기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반려동물의 보유세를 검토한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강아지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세금을 걷어서 버려지는 동물을 돕고 동물 복지에도 쓰인다고 하니까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왕이면 물건에게 붙이는 보유세 말고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도 하잖아요. 반려동물을 위한 양육세를 내는 것은 어떨지 위원님들의 지혜를 빌려보고 싶어요. 네, 우리들의 민주주의 오늘의 주제는 반려동물 양육세를 도입해주세요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서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한 양육세를 도입해보자라는 주장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 박민규 변호사님, 우리 조한나 위원이 말한 지금 검토 중인 보유세는 어떤 내용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기금 등을 도입한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국회 논의 등을 거쳐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보유세가 논의되고 있는 배경에는 동물복지 관련 정부 예산이 급증하기 때문인 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기되고 있는 동물의 수는 한 해 10만 마리가 넘고 이를 구조하고 보호하는 비용 역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지금 사람들과 함께하는 반려동물들에게도 혜택이 생기겠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을 위해서라도 이 세금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세금을 부과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을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토론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도 하잖아요. 반려동물을 위한 양육세를 내는 것은 어떨지 위원님들의 지혜를 빌려보고 싶어요. 사람들에 의해 태어남을 당하고 유기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잖아요.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양육세 기꺼이 부과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난해도 강아지를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부자더라도 강아지를 버릴 사람은 버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려동물을 거래하는 걸 금지시키고 유기동물 입양만 허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 일종의 강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저만 아유. 네. 자, 첫 번째 토론 주제는요, 바로 반려동물에겐 보유세가 필요하다 대 양육세가 필요하다입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은 혹시 반려동물 키우시나요? 네, 저는 스란 쭈니의 누나인데요. 스란이는 5살 메인콘 고양이고 쭈니는 10개월 된 장모 치와와인데 저희 집이 살짝 독특한 게 스란이는 고양이 종 중에서 가장 크다는
메인쿤이라는 종류고 오. 그리고 저희 집 강아지는 강아지 중에서 가장 작다는 장모치와와 종류입니다. 네. 둘이 안 싸우나요? 사실 고양이가 가만히 있으면 강아지가 가서 놀자 하는데 고양이가 귀찮아서 하는데 팍 치면은 강아지 잉 하면서 갔다가 3초 후에 다시 돌아와서 또 놀자 합니다. 무한 반복. 저는 지금 사람으로 치면은 초등학교 5학년인 12살 요크셔 테리어 비비랑 5살 말티즈 사랑이라는 친구를 둘 다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얘기한 딸기 말고도 옛날에 고양이 사랑이와 팬다마우스, 햄스터 4마리랑 같이 살았었어요. 햄스터들 이름이 다 기억이 나나요? 찹쌀이랑 인절미랑 푸딩이랑 꼬마. 다 거의 약간 먹는 것들 위주로 이름을 지었네요. 네. 네, 위원님들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저희 집에는 강아지랑 고양이를 안 키우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이 없는데 저는 랜선 집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커뮤니티 같은데 강아지나 고양이 사진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약간 대리만족하는 느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 그런 분들 많죠. 우리 변호사님도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시거나 키워보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네, 저희 집에도 날아다니는 고양이 비고와 그리고 천둥 벌거숭이의 약자인 천둥이 2마리의 고양이가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고양이들과 함께 살게 된 지 한 3년 정도 되었는데 네, 제가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는지 모르고 같이 살다가 요새 재채기가 심해져서 재팡 중에 재채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알러지 검사는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반드시 좀 검사를 해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국회에서 검토 중인 내용은 반려동물 보유세였어요. 우리 조한나 위원님의 제안은 반려동물 양육세였는데 박민규 변호사님은 어떤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나 고양이를 말하고요. 농축산물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합니다. 즉 키우는 목적에 따라 가축이 될 수도 있고 반려동물이 될 수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보유세와 양육세도 어떤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반려동물을 재산이나 또 나의 소유의 개념으로 본다면 보유세라고 부과하는 게 맞겠지만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한다면 양육세라고 부르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음은 왠지 양육세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혹시 해외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 어떤 명칭으로 불리고 있을까요? 많은 나라들이 과세와 목적과 방법은 다르지만 주로 지방세나 보유세 쪽에 가까운 편입니다. 반려동물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네덜란드에서는 개를 키우려면 연간 124유로, 약 16만 원의 반려동물 보유세를 내고 있고요. 또한 독일의 경우에는 마치 국내 전기요금처럼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첫 번째 반려견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20유로, 약 16만 원이고요. 두 번째부터는 거기에 50%가 가산되고 또 맹견의 경우에는 한 마리당 900유로, 약 120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첫 해에 베를린에서는 약 142억 원의 세금을 확보했다고도 합니다. 또한 미국 뉴욕시에서는 매년 34달러 정도, 한국 돈으로는 약 4만 원 정도의 반려견 자격증을 갱신하는 것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영어로는 도그 라이센스라고 하는데요. 다만 중성화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8.5달러, 약 1만 원 정도로 세금을 확 낮춰주고 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을 시행하는 많은 국가에서는 보유세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들은 반려동물 보유세가 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양육세가 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세금의 이름은 양육세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세금을 걷어서 동물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됐으면 좋겠거든요. 반려동물은 저희에게는 가족이에요. 물건이나 상품이 아니라고요. 이름에는 생각을 정하는 힘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양육세라는 제대로 된 이름을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동의해요. 보유세는 왠지 재산세, 자동차세 같이 약간 물건에 붙는 이름처럼 좀 딱딱하게 여겨지거든요. 돌보고 키운다는 의미의 양육세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세금을 꼭 걷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이나 공원 같은 게 많이 없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안 키우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 운동장이 집 근처에 있다면 아무 걱정 없이 산책을 시킬 수 있는데 길에서 산책하면 괜히 다른 사람 막 신경 쓰이는 것처럼요. 세금을 걷으면 반려동물하고 좀 더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세금으로 돈을 더 내게 되면 그만큼 반려동물 키우기가 더 신중해져서 책임감 있는 사람들만 반려동물을 키울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생각은 들어요. 유기동물 보호에도 세금이 쓰인다는데 그 유기동물들은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버린 거잖아요. 남이 버린 동물들을 돌보는데 지금 책임감 있게 반려동물을 잘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면 약간 억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반려동물 소유하고 있다고 보유세를 내기에는 반려동물이 집집마다 몇 마리 있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펫샵이 아니라 가정에서 반려동물도 분양받는다고 들었거든요. 네. 반려동물 등록률이 30%도 안 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저는 많은 세금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공동 부담할 게 아니라 동물을 버린 사람들에게 센 벌금을 물려서 충당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반려동물의 세금을 매기려면 아까 얘기가 나온 동물 등록을 제대로 하는 것부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벌금만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의견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박민기 변호사님, 현재는 동물 보호나 복지를 위해 어느 정도의 세금을 쓰고 있나요?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은 2015년도에는 약 15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약 136억 원으로 9배가량 예산이 급증했는데요. 하지만 유기동물의 구조비용 또한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의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위한 세금의 필요성 더욱 와닿기는 합니다. 자, 이쯤에서 어떻게 보면 세금을 직접 부담해야 되는 우리 부모님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가 책정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반려동물까지 세금을 내면 부담스럽기는 하죠. 근데 제가 맨날 막내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가족까지 키우고 있는 강아지한테 그런 세금까지 부과한다는 거는 좀 너무 심하지 않은가요? 앵무새예요. 똠이라고요. 꼬맹이가 계속 강아지를 키우자고 얘기했는데 너무 엄두가 안 나서 애완조로. 앵무새 같은 경우도 뭐 이쁘다고 처음에 데려와가지고 소리를 막 많이 지르고 그런 애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도 다시 뭐 파양하거나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그런 책임비 같은 보유세를 받게 되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돈 뭐 얼마에 떠나서도 그런 걸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서 애를 데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지금 강아지를 16년째 키우고 있지만 물론 뭐 이렇게 버려지는 유기견이나 유기묘들이 있는데 보유세를 걷게 되면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버릴 것 같아요. 세금 안 내려고. 강아지, 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보유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강아지들의 복지 내지는 고양이들의 복지에도 좀 쓰고 그네들이 흔적을 남기는 거를 좀 청소를 하는데도 그 돈을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반려동물 양육세가 필요한 이유 다 들어봤는데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제도이니만큼 어떤 방법이 더 합리적일지 이제 반려동물 양육세 도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반려동물 양육세 부과 크기에 둘 것이냐 대 종류에 둘 것이냐입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을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의 아이디어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반려동물도 청소년들처럼 학교를 의무적으로 다니게 하고 그 교육비를 세금으로 내면 훨씬 더 매너 있는 사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반려동물도 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렇게 진학할 수도 있는 건가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키우는 사람들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또 맞는 말 같아요. 네, 키우는 사람들도 진짜 책임감과 어떻게 하면 더 잘 돌볼 수 있는지 배워야 돼요. 그렇죠? 저는 반려동물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양육세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나라들처럼 1년에 한 번 정도 냈으면 좋겠어요. 입양부터 임종까지 책임져야 유기동물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약간 비슷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반려동물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치게 해서 시험에 통과하면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게 해주고요. 그 시험비를 세금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이제 운전면허 따듯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으면 반려동물을 얼마나 사랑한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지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테스트하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려동물이 사실 개나 고양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 방법을 쓰면 반려동물들에게 공평하게 세금을 매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동물에게 공평하다. 그 방법이 뭔가요? 저희가 하루세끼 밥을 먹는 것처럼 반려동물들도 하루세끼 사료를 먹잖아요. 네. 사료에 세금을 부과하면 사료를 먹는 동물들에게도 세금을 걷게 되는 셈이니까 공평하게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오,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 같아요. 저는 약간 좀 불만인데 사실 저희는 이미 세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이것저것 사는 물건에는 다 부가세가 붙어 있잖아요. 반려동물로 돈을 버는 가게들은 소득세를 내고 있을 거고요. 물론 세금의 목적은 다르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저희는 알게 모르게 세금을 내고 있는데 추가로 세금을 또 걷어야 한다니 역시 좀 억울하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자, 그렇게 따져보니까 억울하다라는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네, 세금을 부과할 때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반려동물 양육세 기준, 크기냐 혹은 종류냐,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나요? 반려동물도 종류에 따라 키우기가 쉽고 어렵거나 받아야 하는 혜택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종류에 따라서 세금을 다르게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키가 크거나 작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내지는 않잖아요. 저도 종류별로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신 아까 변호사님이 얘기해주신 독일 같은 사례처럼 같은 강아지더라도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는 맹경과 그렇지 않은 강아지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두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인데요. 강아지하고 호랑이하고 같은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잖아요. 종류에 맞게 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반대로 크기로 세금을 다르게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작은 동물을 키우는 게 동물한테도 좋고 사람들에게도 관리가 좋잖아요. 모두가 이런 쪽으로 정책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위원님들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위원님들은 반려동물을 위한 세금 어떻게 활용된다면 좋을 것 같나요?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가장 부담되는 건 동물 병원비잖아요. 맞아요. 우리들이 받은 의료보험처럼 동물 의료보험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는 세금이 나중에 치료비로 사용이 된다고 하면 하나도 안 아까울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버려진 동물원에 방치된 동물들이 굶어 죽어간다는 신문 기사를 볼 때 엄청 충격적이었었거든요. 검사육 농장에서 탈출한 반달 가슴곰이 사살됐다는 기사도 충격적이었고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그런 구조가 필요한 동물들을 구할 수 있는 곳에 세금이 쓰였으면 좋겠어요. 자전거 문화가 발달하면서 자전거 도로가 많이 생겨났잖아요. 반려동물용 도로는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놀이터가 있는 작은 운동장 정도는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거기서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더운 여름이나 아니면 먹이를 구하기 힘든 추운 겨울에만이라도 동물 급식소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반려동물을 집에서 기르지 않아도 동물들과 더불어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보면 반려동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기사가 나오잖아요. 부상도 있고 사망사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세금으로 보상해줄 수 있다면 반려동물의 양육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좀 더 호의적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자, 우리 위원님들의 톡톡 튀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생각을 가진 위원님들의 마음을 뒤집을 결정적인 한마디씩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까지 해온 토론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소신을 담아 마지막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사실 많은 반려동물은 저에게 기쁨을 주지만 사람들에 의해 태어남을 당하고 유기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잖아요.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양육세 기꺼이 부과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고 힘이 드는데 세금까지 거두면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더 부담이 돼서 더 많은 유기동물이 생길 거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가난해도 강아지를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부자더라도 강아지를 버릴 사람은 버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에겐 많지 않은 돈이지만 많은 생명을 책임질 수 있다면 세금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도 좋지만 저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펫샵에서 강아지를 물건처럼 사게 되는데 그렇게 함께하게 된 반려동물들은 가족이라기보다는 내 소유물이자 재산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저는 어쩌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반려동물을 거래하는 걸 금지시키고 유기동물 입양만 허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대받는 동물들을 위한 비용을 사회에서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에도 저는 지금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세금에는 강제성이 있잖아요. 또 낸다고 해서 낸 사람이 전부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세금을 내야 하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건 일종의 강요라고 생각합니다. 자, 현대인들의 가족이죠. 반려동물 양육세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 들어봤습니다. 우리 주제를 발의해준 조한나 의원님,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양육세에 대한 정리 발언 부탁드릴게요. 양육세에 대한 위원님들의 긍정적, 부정적 반응이 확실히 드러나는데요. 세금을 통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시킬 수 있고 동물복지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과 다른 한편으로는 금전적인 부담이 커져 오히려 유기되는 동물의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반려동물 등록률이 낮아 확인이 잘 안 되니까 과세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세를 시행하기 위해 넘어야 할 선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찬성이냐 반대냐 결정이 필요한 순간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의 마지막 결정 만나보겠습니다. 자, 찬성이냐 반대냐? 하나, 둘, 셋. 여러분의 선택은? 찬성 4표, 반대 1표로 우리 조한나 위원님의 의견은 통과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반려동물 양육세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다들 어떠셨나요? 반려동물 양육세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엄청 갈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반려동물은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양육세가 꼭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들이 말 못한다고 학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관심이 많은 반려동물에 대해 토론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동물들을 키우는 언니 오빠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네, 우리 집에 있는 반려동물 친구들한테 영상 편지 한번 써주실래요? 준이야, 한마디만 할게. 사랑해. 네. 제가 동물을 엄청 사랑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동물을 사랑하는 친구들끼리 나와서 이렇게 동물에 대한 토론을 하니까 정말 제가 한 토론 중에 정말 재밌던 토론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열띤 토론을 지켜본 우리 변호사님의 소감도 궁금합니다.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보유세 혹은 그 양육세에 대한 논의는 점차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려동물에 의해서 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가끔씩은 생기고 또 좁은 길에서 아무리 작은 강아지를 마주쳐도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참에 동물의 권리뿐만 아니라 그렇게 좀 반려동물을 무서워하고 그리고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가지고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한 게 최고로 중요한 우선순위겠죠? 자, 우리 박민규 변호사님 그리고 청소년 위원님들 덕분에 오늘도 알찬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더 다양한 이야기로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